네,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존에 한 달 동안 진행한 연습매매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장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말에 단테님 평생회원에 가입을 해서 9월 한 달 동안 200만 원 가지고 연습매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6일 지금 현재 실시 잔고를 보시면은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70만 원 정도 지금 손절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9월 한 달 동안 떤 부분에서 자꾸 미끄러지고 손절이 났는지를 한번 먼저 스스로 한번 복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날그날 매매를 하면은 이렇게 매매 일지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요. 9월에 보시면 네, 총 실현손익은 마이너스 70만 원 정도 되고 9월 승률은 이제 총 74개 종목에서 30개가 이제 익절이 났고 나머지 44개가 손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가 손익비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승률도 낮고 손익도 낮는지 한번 손절이 났던 종목들을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손절이 많이 났던 부분 뭐 이런 데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선테크. 네. 예선테크를 먼저 일봉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네, 이제 중파동의 추세를 뚫고 딱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전에 보면은 매집봉이 하나 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매수했을 때는 이 매집봉이 세력선까지 딱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최소한 요 매집봉이 있던 지점이 마침 여기 그 공구리 라인이기 때문에 공구리 라인을 뚫고 수급만 좋으면 224일선까지 뚫을 수 있겠다. 최소 터치는 되겠다 해서 요 지점에서 들어갔었습니다. 이제 이걸 5분봉으로 보면은 네, 사실 이게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손실을 본 케이스이긴 합니다. 이 시간대가 10시 반. 이제 항상 요즘 수급이 없기 때문에 9시 반 이전에 끝내는 게 베스트지만 이제 만약에 장 초에 들어간 주식이 바로 익절이 안 나거나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음 지금은 많이 줄인 상태인데 9월 한 달 동안은 뭐 그날 하루하루 플러스를 봐야 한다는 이 욕심의 제어 실패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떡상이 그 검색기에 뜨면은 보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보시다시피 이 한 떡상이는 이때 바로 안 뜨고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 한 이때쯤 뜰 겁니다. 이때쯤 뜨면은 더 올라갈 자리가 보여서 이제 여기서 1차 매수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요 나름 이거를 기준봉이라고 치면은 기준봉 시가 밑으로 이탈을 하면서 떨어지는 모습들이 요즘 자주 나타납니다. 수급이 원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 하자마자 거짓말처럼 이제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마 이게 15일선 5분봉상 15일선 네 15일선에 2차 매수를 했을 겁니다. 분할 매수를 하고 결국에는 여기서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좀 더 버티자 해서 121선까지 버텨서 그 이탈되면서 손절이 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잠시만요. 장중에
장중 10시, 10시에서 한 2시 사이에 나타난 사실 이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9월 한 달 동안 보니까 요 10시에서 2시 사이에 갑자기 올라간 수급에 대해서는 그 수급을 유지하는 종목이 한 10종목에 한 종목, 두 종목?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는 내일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장중 매매는 최대한 지양하는 연습. 만약 하더라도 평소 금액의 10% 이거를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는 남해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네요. 이게 사실 일봉 차트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매력적인 차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면은 추세선을 그으면은 딱 상단 지점에서 그 전에 매집봉도 시원하게 나와 있고 여기서도 이제 장중에 수급이 들어와서 검색기에 뜨게 되면은 와 사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시에 장 시작하자마자 떴으면 이게 수급이 오래 유지되면서 요 파란 점선 세력선 이 사일선 여기는 한 번에 뚫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통 이런 차트들은. 근데 이게 장중에 나오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또 하나의 매집봉이 돼버립니다. 저는 이제 또 하나의 매집봉의 일부가 되어가지고 자꾸 이제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일봉 차트를 보고 들어갔다 했는데 이제 K 주식장은 이제 10시 반이나 11시에 올라가는 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5분봉에서 나락을 가고 분할 매수를 했지만 이렇게 힘이 없이 장 막바지까지 흘러가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그 다음날 보면은 뭐 이렇게 또 크게 변동 없이 시가를 이탈을 했죠. 이탈을 딱 지지를 하긴 했지만 보통 이탈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바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매집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있겠죠. 일단 전 매매 포지션은 그날 하루에 쇼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매매 포지션상은 일단 손절이 맞습니다. 힘스. 네, 힘스 같은 종목은 이거는 이제 거의 장 막판에 이것도 10시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장중에 올라가는 10개 중에 한두 개 중에 한두 개 중에 하나가 이 힘스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왜냐면 이건 보통 다른 매집봉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 상승이 나오고 바로 이제 올라간 만큼 음봉이 떨어지면서 시가 부근에서 이탈을 하거나 시가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거는 5일 5분봉상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유지를 하죠. 떨궜다가 개미 한번 털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추가 상승을 했는데 이때가 이제 너무 높이 진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미 20%였는데
차트적으로만 보자면 이것도 역시 추세 상승을 끝냈고,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하던 것이 이틀 전에 강한 양봉 혹은 매집봉일 수도 있겠죠. 이게 딱 튀면서 파동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한번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한번 죽여준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상승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급만 좀 괜찮았으면 224일선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갔는데 제 스스로 이제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 들어가 놓고 추가 상승 여력이 없지 않을까 뒤늦게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기준선을 터치를 하자마자 이제 약 손절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결과적으로는 좀만 더 버텼으면은 이제 분명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이 자리 네, 파란 연선까지는 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건 뭐 제가 너무 높게 들어가가지고 제 스스로 좀 쫄려서 손절이 났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뭐 제 그 확신이 부족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번 더 보자면 오스코텍. 네,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참 보면은 뭐 이게 자꾸 가리니까 잠깐만 지워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날 9월 30일 날 들어갔었었는데 정확히 이제 소파동 영역상 이 분홍 라인이 5일선이거든요. 5일선을 뚫고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시초가에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시초에 참 눌러줄 때 진입을 하고 5일선을 터치를 했을 때 한 번 더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장초에 수급이 빡 안 붙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수급이 없이 흘러내려서 결국에는 요 기준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매매 포지션이 저는 완전히 그 하루 만에 어 진입했을 때 그 지정한 게 이건 하루 단타라는 매매 포지션을 들고 갔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이게 이틀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날아갈 거를 얼추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뭐 당일날 제가 세운 그 손절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손절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건 뭐 그날 바로 안 올라간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제 시나리오는 여기서 눌러주고 바로 이 캔들이 이날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손실이 나왔습니다. 하고 지금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또 이제 기억나는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시초가에 떡상위에서 종목들이 막 뜹니다. 우르르 뜹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들은 바로 이제 뭐 천장 뚫을 듯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들은 그 5분 동안만 올라가고 흘러내리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다 일본과 거래량 그리고 호가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아직 초보다 보니까 빨리 잡으면 잡을수록 저점에서 잡는다. 왜냐면 떡상이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5에서 6%, 6%대 시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몇 초만 망설여도 얘네들이 이제 바로 9%, 10%까지 가기 때문에 이제 좀 조급한 거죠. 그래서 딱 종목이 떴을 때 이제 일봉 차트랑 더 일봉 차트를 보고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고 플러스 당일 테마 이게 좀 붙어야 되더라고. 요즘은 수급이 너무 없기 때문에 테마를 타고만 이제 수급이 반짝반짝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일 테마 보고 그 다음에 호가창 이런 거를 보고 좀 들어가야 되는데 초반에는 이제 떡상이가 이제 양날의 검인 거를 잘 모르고 바로 막 들어가는 적이 많았었어요. 저 원큐 주문으로.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도박을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무작정 들어갔다가 손실이 그대로 흘러내린 경우도 이제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많이 손절을 봤었다. 그래서 대응은 이제 떡상이는 이제 단테님이 이제 만드신 검색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안에 로직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단테님도 아주 유용하게 방송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검색기인데 요게 이제 잘 잡으면은 매일매일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초보는 명심을 해야 되는 게 얘는 양날의 검이다. 잘 사용하면 대박. 공부도 안 하고 쪽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떡상이 아침에 딱 뜨면 10초의 여유. 10초면은 이제 거래량, 차트, 호가창을 충분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보고 좀 조급해지지 말고 좀 바로 좀만 생각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경험의 영역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뇌동매매랑 추격매매 타점을 타점을 놓쳤다. 그러면은 사실 내 종목이 아닌 것이다 생각을 해야 되지만 타점을 놓쳤다. 그러면 이 생각이 먼저 들죠. 배가 아프다. 배가 먼저 더 아파 버려서 내 종목이 아님을 알고도 이제 매수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다짐을 해도 그 당시 상황에서 나를 컨트롤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 제 모니터 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록들을 제가 붙여놨는데 매일매일 주식하기 전에 보는데 그 중에 맨 처음 번째가 타점 놓쳤으면 들어가지 말자. 내 종목이 아닌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진짜 지키면 지킬수록 제 어, 자산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타점이 놓쳤으면은 제 종목이 아니다. 이 생각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응 종목이 2,700개가 넘는다. 이런 생각을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동 추격 매매는 이거는 정말 어, 이것만 좀 제가 스스로 잘 제어를 할 수만 있다면 네, 수익률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손절의 대부분은 이 장중에 난 게 또 왜 이게 사람의 심리랑 또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아침에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내일도 수익이 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불안감이 있습니다. 저 같은 이제 초보는 이제 좀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익 난 김에 많이 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장중에도 막 들어갔다가 그대로 매집봉의 하나가 돼버리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일매일 매매일지를 하고 복귀를 하면서도 그 당시에 긴박한 상황에서 저를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없이 제가 당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쳐 나가야 할 것 같고요. 예, 만약 이것도 똑같죠. 그러면은 아침에 손절이 났다. 어떻게든 메꿔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장중에 하다가 손실의 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손절이 많이 난 것 같고요. 음, 이거는 제가 좀 많이 좀 생각하면서 고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동 추격 매매. 네. 주요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이 제가 이제 손실이 많이 났던 것 같고, 남은 아까 130 얼마 남았는데 30만 원을 이체를 하고 100만 원으로 100만 원 만들기 돌입을 하겠습니다. 돌입을 해서 이제 먼저 찍고 그 매매할 때의 HTS를 그대로 찍고 이후에 장 끝나고 복귀를 하면서 왜 들어갔는지 왜 나왔는지 를 이제 음, 스스로 인터스텔라를 찍으면서 한번 스스로 공부를 해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된다면 이제 뭐 저는 1년 보고 있습니다. 뭐 안 되면 2년. 저 1년이나 2년 정도 빡세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100만 원으로 100만 원 만들면 그 다음에는 200에서 200, 그 다음에 300에서 300, 500에서 500 이렇게 해서 제 그릇의 크기를 좀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 금방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왜 1년이나 2년의 시간이 왜 필요하냐? 이거는 이제 매매 포지션하고 신법 이거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테님도 항상 말씀하시기에는 기법 10, 원칙은 10이고 매매 포지션이 40, 신법이 40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맞구나 싶은 게, 신법이 일단 왜 중요하냐면 제 생각에는 이거를 뭐 기법, 원칙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그 매매할 때 당시의 나를 제어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법이랑 원칙 뭐 다 세우는 거 다 필요 없고 바로 이제 뇌동매매, 추격매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법도 이제 경험치의 영역이니까 경험치를 쌓아야 한다. 1년, 2년 동안. 정말 맞는 말 같고요. 그래서 매매 포지션도 내가 이걸 처음에 샀을 때 오늘 하루에 끝낼 것인지, 내일까지 갈 것인지, 이번 주까지 갈 것인지, 뭐, 뭐 그냥 스윙으로 돌릴 것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도 아주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네, 매매 포지션도 이제 찾아보는 거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100만 원으로
예를 들어 뭐 30만 원은 단타, 70만 원은 뭐 단기 스윙, 뭐 이런 식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차트를 보고 아 이거는 단기 스윙까지 가도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오늘 안 오르면 무조건 손절이든 약 보합이든 팔아야 된다. 이런 이제 포지션에 대한 연습도 이 두 개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할 거고요. 네, 이제 내일부터 아침에 이제 30만 원 이체를 하고 100만 원으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매일매일 MLG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